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할 말 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은이는 이토 아키라, 옮기니는 이정환, 발행은 나무생각입니다. 말은 마음의 옷이라고 합니다. 옷을 멋지게 잘 입는 사람과 잘못 입는 사람처럼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자는 할 말 다 하고도 상대의 마음을 얻는 비결로 한마디의 위대함과 한마디의 무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커다란 선물을 받고 한마디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간관계에서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존중하는 균형감을 갖춘 대화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솔직하고 분명한 메시지로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미움받을까봐 할 말 못하거나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헛발질만 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말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화법을 구사하는 방법입니다. 불협화음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의 골을 더 깊게 알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자신에게 보다 솔직하기를 강조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한 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자신의 말투나 말버릇에 오해를 키울 소지가 없는지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할 말을 다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상대와의 건강한 관계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쓰일 때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할 말을 다 하고도 서로가 더 기분 좋은 대화법으로 우리 사회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나쁜 뜻은 없어 라고 말하는데 상처를 준다.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변해서 라고 변명하는 사람. 저는 땡땡한 사람이라서 라는 파괴적인 말. 단 한마디가 파국을 낳는다. 왜 그 사람은 내 말에 상처를 입을까? 말은 거칠지만 좋은 사람은 될 필요가 없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인지 필터가 있다. 지적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성격을 비난하지 말자.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에 늘은 정말 그럴까? 쓸데없는 한마디에 의해 얻는 것과 잃는 것. 틀림없이 이해해 줄 거야는 달콤한 착각. 상처받을 각오가 발언 능력을 낳는다.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말, 사람을 다가오게 하는 말.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불평을 늘어놓는다.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린다. 칭찬을 한 상대의 마음도 헤아린다. 자신이 질문을 던져놓고 반론을 하는 어리석음. 이성 앞에서 태도가 바뀌지 않도록 신경 쓴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배우자. 스스로를 젊다고 내세우는 태도는 위험하다. 미래가 두려울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땡땡해 라고 말한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이라는 입버릇은 지금 당장 버려라. 세대를 이해하는 말을 하면 호감을 얻는다. 야단을 들었을 때야말로 절호의 기회. 어차피라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모두라고 하는 사람. 압력의 고수와 하수. 필요할 때에만 친구라고 하는 사람. 말끝을 확실하게 맺어 지적인 느낌을 더한다. 당신과 말하면 즐겁다는 뜻을 확실하게 전달한다.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은 사람을 믿지 않아서다. 괜히 손해보는 말, 절대 손해보지 않는 말. 서비스 정신이 화법의 고수와 하수를 결정한다. 80%의 긍정, 20%의 부정이 신뢰감을 향상시킨다. 기대하고 있어요 라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를 댄다. 감정 표현을 10% 정도 더 보탠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증명하는 3가지 포인트. 시합에 지고 승부에서 이겨라. 대단해 라는 말의 효용 범위. 정말 괜찮아요로 호감도를 높인다. 긴장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 발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다. 부탁을 잘 못하는 사람에서 빨리 벗어나자. 듣는 방법이 갖추어져야 말하는 방법이 갖추어진다. 성격을 바꿔야 꼭 말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캐릭터 설정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여긴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당신이 기본적인 매너나 유점을 갖추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공격을 해온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나쁜 뜻은 없어 라고 말하는데 상처를 준다. 죄송해요. 제가 한 말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쁜 뜻은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뭐야, 그까짓 걸 가지고 화를 내? 너도 정말 한심한 인간이다. 그래, 일단 귀찮으니까 내가 사과는 하고 넘어갈게.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인격까지 부정을 당하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그 효과를 노리고 나쁜 뜻은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함정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를 확실하게 관찰하고 만약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주자. 정말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닌가요? 그럼 다행이지만 나쁜 뜻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쁜 뜻이 없다고 해도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이렇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세요. 말의 내용 자체보다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그런 분위기로 말을 하면 상대방은 그 순간에 감정이 상해서 뭐야 이 사람?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어. 자칫하면 다음에는 내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어 라는 일종의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그런 공포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에게 그와 비슷한 말을 하거나 당신을 함부로 대할 확률은 훨씬 줄어든다. 한편 상대방의 나쁜 뜻은 없었다는 말에 대해 대화를 가볍게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이런 식으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애매하게 말을 하면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당신을 더 쉽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고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일지도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하지만 그렇게 냉정한 태도를 보이면 그 후에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것 아닌가? 상대방에게 미움을 사는 것 아닌가? 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나쁜 뜻이 없다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 뒤에 분위기를 바꿔서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라고 다른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취한다. 정리하자면 순간적으로 긴장된 분위기를 만든 뒤 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지 말고 밝은 분위기로 전환하거나 대화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용기를 내서 실행해보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반드시 시도해보자.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변해서 라고 변명하는 사람. 이런 말은 누구나 해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때는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변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상에는 때때로 감정의 지배를 받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후회가 돼. 해야 할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버렸어. 자주 있을 법한 상황이다. 그 순간에는 뇌나 신체 호르몬 등의 다양한 작용에 의해 감정 모드가 작동해서 여느 때와는 다른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말을 해버렸을 때의 변명으로 매우 편리한 것이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변해서 이기도 하다. 이것을 변명으로 사용하면 그때의 나는 평상시와는 다른 나였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해해줄 수 있지? 라고 자기 변명을 하거나 호소를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편리한 말이다. 누구나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렇게 감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편리한 변명이니까 이렇게 말하자 라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시도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무의식 수준에서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이라면 괜찮다. 단 이런 말을 절대로 연발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주변 사람들로부터 확신범,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도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몇 번 되풀이하면 사람들은 질리게 되어 단순히 나쁜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 자신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따라서 무슨 말을 해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나쁜 사람은 너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연애 상담을 했을 때에도 흔히 접했던 사례다. 연애 상대와 싸움을 하면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변해서 너 따위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역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감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저 자신을 좀처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일 때문에 이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 보아도 정말 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버려요.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이대로라면 그 사람이 저를 떠나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독선적이에요. 상대방이 제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변해서 기분 나쁜 표정을 짓게 돼요. 이대로 가면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나의 솔직한 질문은 정말로 스스로를 전혀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변하는가?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정말로 개선할 생각은 있는가?
그렇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단 정말로 개선하고 싶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조언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결국 질려서 화를 내거나 그들의 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반성을 하게 되고 개선할 생각을 한다.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돌아와 준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변해서 라는 변명을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다음과 같은 말투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변해서 저도 모르게. 아니, 하지만 아무리 감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그런 말을 한 것은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감정에 휘둘려 함부로 말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늘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변하면 이런 말실수를 해서 다음부터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달리 좋은 표현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해해준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정중하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직 감정적으로 변하는 버릇이 남아있다고 해도 인상은 극적으로 좋아진다. 우리들 누구나 감정 모드에 젖어버리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왜 그 사람은 내 말에 상처를 입을까? 사람은 어떤 경우에 상처를 받을까? 물론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옆에서 보면 뭐야? 저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이해할 수가 없네. 하는 별것 아닌 일에도 본인은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 이렇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땡땡씨는 정말 미인이시네요. 부럽습니다. 땡땡씨는 정말 좋은 분이네요. 함께 있으면 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 상처를 받는다. 본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아, 그래, 나 지방 출신이야. 뭐야, 또 우습게 보인 거야? 땡땡씨는 정말 미인이시네요. 부럽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외모로만 평가를 받았어. 사람들은 나의 내면은 보려고 하지 않아. 정말 답답해. 땡땡씨는 정말 좋은 분이네요. 함께 있으면 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 나는 어차피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나 봐. 사람들이 볼 때 단순히 상대하기 편한 사람일 뿐이야.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저런 말을 들으면 좋은 사람을 연기할 수밖에 없잖아. 제발 저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객관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피해망상일지 모르지만 본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람들은 정말로 깊은 상처를 받으니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콤플렉스에 해당한다. 콤플렉스라고 하면 열등감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것은 좁은 범위로 포착했을 때고 콤플렉스란 원래 덩어리를 의미한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커다란 덩어리이며 그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거나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앞의 예를 인용해서 말한다면 고향이 지방, 외모가 내면, 자기 주장을 해서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덩어리가 마음속에서 커다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상처를 받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개인사는 타인이 잘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사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말을 꺼낸 쪽의 잘못은 아니다. 콤플렉스는 듣는 사람의 문제이지 이쪽의 문제가 아니다. 평소에 잘 관찰해보고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식으로 주의나 경계를 갖거나 아, 기분 나쁘게 들리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라는 식으로 한두 마디를 덧붙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처럼 무죄에 해당하는 말이 있는 한편
완벽한 유지에 해당하는 말도 분명히 있다. 명확하게 상대방의 헌담을 하거나 상대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상대방을 매도하는 말을 하는 패턴이다. 당신 바보 아니에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니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하네요. 너 같은 인간은 살아갈 가치도 없어. 위의 예시들은 정말 심하다. 직접 들은 말도 아니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도 이 글을 쓴 나도 기분이 나빠진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렇게 무섭다. 사람에게 있어서 존재를 부정당한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패턴이라는 사실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더욱 미묘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패턴이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힐 생각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말을 하는 쪽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쪽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유죄라고도 무죄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패턴이다. 미묘한 만큼 또 말을 한 사람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분노를 사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도 분명하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앞에서 언급한 무죄나 완벽한 유죄보다 위험성이 더 높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키워드가 자존감이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자기 중요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간단히 설명한다면 어떤 경우 이건 심리적으로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은 그 자존감이나 자기 중요감이 상처를 받았을 때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자. 상처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를 떠올려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가벼운 취급을 받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지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 상대방의 한마디에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무시당한 듯한 기분이 들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꼈다. 자신의 방식을 부정당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예를 들려면 끝이 없지만 모두 자신은 중요한 존재다. 자신은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완벽한 유죄는 상대방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이며 무죄인 경우에도 결국은 옆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자존감이나 자기 중요감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반드시 기억해두자. 언뜻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누구에게나 자존감이나 자기 중요감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모두 그 부분에는 민감하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당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네 라는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유감인데 당신이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말에도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실이나 감상을 설명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자존감이나 자기 중요감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 정도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말을 하는 쪽은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다. 말을 듣는 쪽은 하지만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는 매우 위험한 차이가 발생하는 함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요점을 소개한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항상 자존감, 자기 중요감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런 점에 민감해지는 만큼 당신은 이미 느낌이 좋은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의 늘은 정말 그럴까? 부부의 대화. 요즘 통 여행을 간 적이 없네. 이번 연휴에는 온천이라도 가지 않을래? 아, 귀찮아. 돈도 많이 들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더 나아.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내가 뭔가 제안했을 때 찬성하는 법이 없다니까? 부모와 자녀의 대화. 엄마, 내일 학교에서 걸레 3개 가져오래. 또 이런 식이야. 너는 늘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하루 전날 이야기한다니까? 빨리 좀 말하면 안 되니? 회사에서의 대화.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계약을 놓쳐버렸습니다. 저희와 경합하던 다른 회사가 저희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자네는 늘 그런 식이야. 마무리가 항상 그런 식이라니까? 이 계약을 놓치면 얼마나 손해인지 모르나? 제발 좀 끝까지 확실하게 처리해보라고. 이들 대화에서 공통되는 것은 무엇일까? 화를 내는 사람이 상대방을 늘 그런 식이야 라는 말투로 꾸짖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한 기억이나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늘 그런 식이야 라는 말에 배후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심리학에서는 과잉 일반화를 지적한다. 이것은 단 몇 회의 사례나 적은 증거밖에 없는데 마치 늘 모든 것이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버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백화점 지하에서 맛있는 케이크를 구입해왔다고 생각해보자. 평소에 먹는 것과는 약간 달라 보이는 케이크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 맛이 없었다. 한 개 600엔이나 주고 구입했는데 후회스럽다. 그리고 정말 짜증나네. 모험을 하면 늘 이런 식이라니까. 약간 특이한 케이크를 사보면 늘 이런 식으로 맛이 없어 하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특이한 케이크를 구입했는데 정말 맛이 없었다는 경험이나 새로운 가게에서 구입해보았는데 정말 맛이 없었다는 경험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에는 이번 케이크가 맛이 없었다. 또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늘 그렇다. 반드시 이런 식이다. 라고 결정지어버린다. 이것은 연애 상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저는 연애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운 좋게 상대를 만나도 제대로 연애한 적이 없어요. 라는 말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 사람을 만나보았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다. 그러자 두 사람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여러분도 이해하겠지만 단 두 사람과의 연애 경험만으로 연애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있을까? 적어도 5명 정도는 만나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또 모르지만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나는 연애를 해도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어 라는 부정적인 신념이 형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과잉 일반화에 관하여 이해했다면 이것을 평소의 대화에 적용해보자. 앞에서 3가지의 대화 사례를 소개했다. 뭔가 초조하거나 상대방을 꾸짖고 싶어졌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잉 일반화를 사용한다. 사용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닌데 감정적으로 변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큰 충격을 준다. 너는 늘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이건 회피하려고만 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죄악감이나 자기 부정감 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결말 없는 논쟁과 연결되기 쉽다. 당신은 늘 비협조적이야. 집안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집안일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한 번도 없다고? 당신 바보야? 지난번에 내가 쓰레기 분리 배출을 했어. 생각 안 나? 머리가 나쁜 거 아냐? 머리가 나쁜 건 당신이지. 마트에 가면 늘 이상한 물건만 사와서 결국 사용하지도 않고 집 구석구석에 처박아 두잖아. 지난번에도 무슨 광택내는 약인가 뭔가 사오더니 한번 사용해보고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었잖아.
당신이야말로 평소에 입지도 않은 옷만 잔뜩 사가지고 들어오는 주제에 무슨 이런 식이다. 자신이 당신은 늘 이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당신이야말로 늘 이라고 반발한다. 다른 사람의 싸움이라면 재미있게 지켜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문제가 되면 스트레스나 분노가 가속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다. 따라서 말투를 조금만 바꿔 보도록 노력하자. 늘을 많다로 바꾸거나 이럴 때가 있다는 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X. 당신은 내가 무슨 부탁만 하면 늘 싫다고 말하지? O. 당신은 내가 무슨 부탁을 하면 싫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X. 또 실패했어? 늘 그런 식이라니까? 마무리 좀 잘 지으라고. O.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 실제로 말을 해보거나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X와 O의 말을 보면 전달하는 내용은 차이가 없다.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인상이나 그 이후의 대화의 흐름을 생각할 때 X와 O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당신은 늘 상냥한 사람이야. 자네는 늘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어서 정말 멋있어. 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늘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설사 과잉 일반화를 사용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리 없고 당신에 대한 호감도 부쩍 상승할 것이니 부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자.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모두라고 하는 사람. 어느 집이건 부모와 자녀가 진지하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는 당연히 발생한다고 말할 만큼 흔히 볼 수 있는 대화로 돌이켜보면 즐거운 추억이다. 엄마, 새 게임기가 나왔대. 그거 사줘. 지난번에 새 자전거를 사줬잖아. 그것도 엄마가 무리해서 사준 거야.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모두 그 게임기를 가지고 있어. 나만 없단 말이야. 남은 남이고 너는 너지. 아빠, 밤 9시까지 귀가 시간 늦춰주면 안 돼? 저녁 식사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친구들한테 창피해. 남은 알 바 없어. 우리는 우리 집 방침이 있는 거야. 다른 집이 어떻건 상관없어. 재미있는 것은 입장이 바뀌는 상황이 되면 본인도 똑같은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보, 청소기 좀 돌려. 다들 그 정도 가사일은 한다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빠. 여보, 용돈을 5,000엔만 더 줘. 술값을 절약하고 있지만 점심 식사 비용도 부족할 때가 있을 정도라고. 다른 사람들은 5만엔 정도는 사용한다는데 4만엔은 너무 적지 않아? 그런 사람은 나밖에 없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야. 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럼 스마트폰을 없애든가. 그것만으로도 6,000엔은 절약할 수 있어. 내가 해지할까? 여보, 하와이에 다녀오자니까요. 최근에 해외에는 전혀 나가보지 않았잖아요. 땡땡씨는 이번에 유럽에 다녀왔대요. 나도 최소한 하와이 정도는 갔다 오고 싶어요. 그렇게 돈을 써버려서는 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낭비는 하지 않는다는 주의로 살기로 해요. 그렇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형편에 도움이 될 때만 모두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 주변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집은 우리 집뿐이라고? 그거 부끄러운데? 좋아, 내가 다음 달부터 용돈을 1만엔씩 줄일 테니까 내년 여름에 하와이에 가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모두를 사용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이것은 동조 압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압력을 걸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기술이다. 이것이 어떤 기술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미 본능 수준에서 그 효과를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잡지나 광고에서 겨울의 필수 아이템, 모두가 원하는 땡땡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당신은 뒤처진 사람입니다. 자, 빨리 구입하십시오. 라는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광고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상적인 재미있는 대화 수준에서는 이 모두라는 테크닉을 자주 사용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또 실제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해도 다른 몇 사람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도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발언할 확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진다는 것은 수많은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단 비즈니스나 가족이 아닌 성인끼리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런 말을 연발하면 교활한 사람이 되거나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정도는 모두 할 수 있어.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정도는 모두 해주는 거야. 라는 말을 해놓고서 자신이 부탁을 받은 상황에 놓이면 나는 나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하는 법은 없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멀어져 간다. 나는 나를 관철시킬 생각이라면 상대방에게도 모두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모두라는 말을 사용할 생각이라면 스스로도 상대방으로부터 모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 그 말을 따라야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할 말 다 해도 괜찮습니다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